인생 회고담 첫사랑의 그림자, 그리고 빛. 나는 요즘 부쩍 과거를 자주 떠올린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렇다고 하지만 어떤 날은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가슴이 저릿하다. 며칠 전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나무 상자는 마치 시간의 무게를 그대로 담고 있는 듯 했다. 뚜껑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특유의 쉰내가 코끝을 자극했다. 빛이 발해 누렇게 변한 사진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중 한 장이 내 손을 붙잡았다. 사진의 가장자리는 세월의 흔적으로 갈라져 있었고 표면에는 세밀한 균열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모습만은 선명했다. 사진 속에는 소녀 같은 웃음을 짓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수줍게 눈을 내리깔던 모습, 그리고 그녀의 손에 쥐어진 작은 들꽃 한 송이. 나는 그 순간 50년 전의 봄날로 단숨에 되돌아갔다.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의 공기, 따스한 오후 햇살, 그리고 그녀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왜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떠났을까? 내 마음속에서 오래 묻혀있던 물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대학 도서관이었다. 1970년대 중반, 서울의 어느 대학. 도서관은 늘 묵직한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오래된 책들이 뿜어내는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 그리고 나무 서가에서 나는 은은한 왁스 향이 뒤섞인 그 공간에서 나는 매일 오후를 보냈다. 좁고 어두운 서가 사이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찾던 나는 갑자기 머리 위에서 떨어진 책 한 권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안나 카레니나였다. 그 두꺼운 책이 내 어깨를 툭 치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곳에 그녀가 서 있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카디건, 눈망울이 커서 첫눈에도 잊히지 않을 얼굴이었다. 그녀의 뺨은 당황한 듯 살짝 붉어져 있었고 긴 속눈썹이 떨리고 있었다.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져서.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 목소리는 맑은 종소리처럼 도서관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때 왜인지 모르게 웃음이 났다. 이상하게 따뜻한 웃음이었다. 괜찮습니다. 두꺼운 책인데 다치시지 않았나요? 내가 책을 주워주며 말했다. 네, 고맙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다. 도서관, 강의실, 학교 앞 국밥집. 처음엔 눈인사만 하다가 어느 날 그녀가 내 옆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혹시 지난번 서양문학사 강의 노트 빌려줄 수 있을까요? 어머니 편찮으셔서 며칠 빠졌는데. 그녀의 음성에는 애처로운 떨림이 있었다. 그 작은 부탁이 우리의 시작이었다. 물론이죠. 정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요. 내가 노트를 건네주자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은 봄 햇살처럼 따뜻했다. 우리는 곧 가까워졌다. 강의가 끝나면 학교 뒷산을 함께 걸었다. 그 길은 좁은 흙길이었는데 가을에는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우리 발걸음을 따라왔다. 갈색과 노란색, 주황색 잎사귀들이 만들어내는 융단 위를 걸으며 우리는 천천히 서로의 마음을 열어갔다. 저 나무 보세요. 잎이 떨어져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늘 그런 시적인 감성이 묻어 있었다. 그런 게 바로 당신 같은 거죠. 내가 대답했다. 뭐가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평범한 것도 아름답게 만드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게요. 그녀는 수줍어하며 고개를 떨구었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겨울에는 뜨끈한 군고구마를 나누어 먹었다. 학교 정문 앞 고구마 아저씨는 늘 같은 자리에서 드럼통을 개조한 화덕 앞에 서 계셨다.
연탄불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고구마 껍질이 타는 달콤한 냄새가 추운 겨울 공기를 훈훈하게 데웠다. 하나만 주세요. 내가 말했다. 둘이 먹을 건데 하나만? 에잇, 젊은이들이 쪼잔하게. 아저씨가 짐진 못마땅하다는 듯 말씀하시며 큰 고구마 2개를 골라주셨다. 그녀는 뜨거운 고구마를 받아들며 고마워요라고 작게 말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반으로 나누어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손이 닿을 때마다 부끄러워했다. 그녀의 손은 늘 차가웠지만 그 차가운 손이 내 손에 닿을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손이 참 차갑네요. 내가 말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손이 차가운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다고 그녀가 대답했다. 그럼 당신 마음은 정말 따뜻하겠네요. 그 시절에는 휴대폰도 화려한 카페도 없었다. 대신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다. 느릿느릿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들. 그녀와 함께 있던 그 모든 순간은 그 어떤 영화보다도 찬란했다. 밤이면 손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녀의 글씨는 둥글둥글했고 가끔 잉크가 번져 있기도 했다. 편지지는 연분홍색이었고 장미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봉투를 뜯을 때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은 당신 때문에 많이 웃었어요. 강의실에서 졸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교수님께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었네요. 내일 점심은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은주 올림. 삐뚤빼뚤한 글씨 속에 담긴 진심은 어린 마음을 설레게 했다. 작은 문장 하나에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그 편지들을 베개 밑에 넣고 잠들곤 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녀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 저와 같이 음악회 가주실래요? 시민회관에서 김덕수 사물놀이 공연이 있다고 해요. 물론이죠. 하지만 표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산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날의 음악회는 잊을 수 없다. 사물놀이의 장구와 꽹과리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음악에 몸을 맡겼다. 그녀는 리듬에 맞춰 작게 고개를 흔들었고 나는 그 모습이 음악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 공연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그녀가 말했다. 좋았어요. 당신과 함께 들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나도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감동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시민회관에서 학교까지 걸어갔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이 더욱 예뻐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놀라서 손을 빼려 하다가 이내 가만히 맡겼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내 손에서는 불꽃이 타오르는 듯 했다. 해시태그 갈등 헤어짐의 그림자. 그러나 세상은 늘 사랑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다. 그녀의 집안은 엄격했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한국 전쟁을 겪으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이셨다. 딸의 교육에는 투자하셨지만 결혼은 철저히 집안의 격에 맞는 상대를 원하셨다. 어느 날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제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학교 뒤편 작은 정자에 앉아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다. 앙상한 나무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냈다. 아버지께 말씀드릴까요? 정중하게 인사라도 드리면. 안 돼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이미 정해둔 약혼 상대가 있다고 하셨어요. 서울의 큰 병원 원장님 아들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내가 가진 건 젊음과 가난뿐이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대학생인 나에게는 그녀 아버지가 원하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 그만 만나야 하지 않을까? 어느 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단골이던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다. 석유난로가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올라왔지만 그 온기로도 그 순간의 차가운 봉기를 데울 수는 없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둘만 괜찮으면 돼. 하지만 그건 젊은 고집이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뭐예요? 이렇게 계속 괴로워할 수는 없어요. 당신도 저도. 그 무렵 나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징집영장이 나온 것이다. 1978년 2월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통해 기다리겠다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 깃든 불안함을 나는 알지 못했다. 2년 6개월이에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내가 말했다. 네, 기다릴게요. 꼭 기다릴게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입대 전 마지막으로 만난 날을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남산타워 아래 작은 벤치에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2월의 서울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찬바람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내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다. 춥네요. 그녀가 말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요. 네. 우리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이별의 아쉬움, 앞으로의 불안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 헤어지기 직전 그녀는 내 손에 작은 상자를 쥐어주었다. 빨간 벨벳 상자였다. 그 안에는 은색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다. 작고 소박했지만 그녀의 정성이 담겨 있었다. 이걸 차고 있으면 저도 당신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돌아오면 꼭 다시 만나자.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눈물은 거짓말처럼 반짝였다. 약속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다음 날 나는 논산훈련소로 떠났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와의 약속을 되뇌었다. 나는 그 약속을 믿었다. 하지만 세월은 우리를 다른 길로 데려갔다. 군대에서 그녀의 편지는 처음 몇 달간은 꾸준히 왔다. 하지만 점점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리고 마침내는 완전히 끊어졌다. 나는 불안했지만 그래도 그녀를 믿고 싶었다. 군 생활이 끝나고 내가 돌아온 것은 1980년 8월이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제대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그녀를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 전해준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다. 은조? 아, 그애 벌써 결혼했어. 작년 봄에. 신랑이 의사라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다. 무더운 여름 햇살 아래에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럴 리가, 우리 약속했는데. 미안하다, 친구야. 우리도 놀랐어. 나는 그날 밤 혼자 학교 뒷산에 올랐다.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오솔길을, 달빛 아래 홀로 선 나무들이 을씨년스럽게 바람에 흔들렸다. 그곳에서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며칠 후 그녀의 마지막 편지가 내 하숙집으로 왔다. 봉투에는 익숙한 그녀의 둥근 글씨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글씨는 예전보다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부디 건강히, 부디 행복하게.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왜 이런 말만? 왜 설명도 없이? 분노와 절망이 내 마음을 휩쓸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나는 우연히 그때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오래전 함께 공부하던 친구 정수를 우연히 만났을 때였다.
우리는 작은 술집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은주 그의 말이야. 정수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왜? 내가 군대 있을 때 많이 아팠어. 폐결핵이었지. 뭐? 몰랐구나. 내가 입대하고 몇 달 후부터 기침을 자주 하더니 나중에는 피까지 토했어.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이라고 하더라. 정수의 말이 계속되었다. 그 애가 그러더라고. 자기 때문에 내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다고. 내가 돌아왔을 때 병든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고. 그래서 집안에서 정해준 결혼을 받아들인 거야. 그럼 그녀는 지금은 괜찮다고 들었어. 결혼하고 나서 치료를 잘 받았나 봐. 아이도 둘 있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내가 원망했던 모든 시간들이 부끄러워졌다. 그녀는 끝까지 나를 지켜주려 했던 것이었다.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서랍에서 그녀가 준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해했다. 그녀의 마지막 편지에 담긴 진심을. 부디 건강히, 부디 행복하게.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자신은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이제는 그녀도 나도 모두 흰머리가 되었을 나이다. 어쩌면 세상 어딘가에서 손주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지도, 혹은 이미 별이 되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때 그녀가 건넸던 목걸이를 간직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도 그 목걸이의 은빛은 바래지 않았다. 가끔 햇빛에 비치면 아직도 영롱하게 빛난다. 며칠 전 나는 그 오래된 사진을 들고 다시 학교를 찾아갔다. 캠퍼스는 많이 변해 있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예전의 흙길은 모두 포장도로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앉던 정자만은 그대로 있었다. 그곳에 앉아 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서야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중얼거렸다. 고마웠다, 은주야. 내가 내 젊음을 빛나게 해주었고, 내가 내 인생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미안했다. 그때는 몰랐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바람이 불어와 사진을 살짝 들어 올렸다. 마치 그녀가 답하는 것 같았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기억은 내 삶의 가장 빛나는 장면으로 남아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은 꼭 이루어져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더 아름답고 영원할 수 있는 것이었다. 오해는 풀리면 사랑이 되고 기억은 남으면 위로가 된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알고 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나는 그 은색 십자가 목걸이를 만지며 하늘 어딘가에 있을 그녀에게 말한다. 사랑했다, 은주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고맙다. 내 덕분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 하나가 내 무릎 위에 떨어진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보내는 작은 인사 같았다.